안녕하세요. 딥투 구독자 여러분들.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입니다. 네, 엑서빌리티 신니코입니다. 선배님,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때 그 작성 전에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꼭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적용을 해보셨다면 이렇게 이제 실제 보고서를 쓸 때 사전에 그런 파악하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구성을 하는지, 이 구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구성과 어떤 보고서의 그 각각의 그 페이지들의 구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순서로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그러면 그 보고서들이 어떤 종류로 나눠지는지를 한번 우리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책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건데 저희 엑서빌리티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말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발표 자료형,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널찍널찍하게 만든다고 해서 널찍 보고서형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촘촘 보고서형, 그리고 회의록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게 설명 자료일 수도 있고 데이터 중심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 보고 자료일 수도 있고 설득하는 자료인 뭐 기획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별로 어디에 쓰이는지가 다 다르겠죠. 이런 쓰임새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어떤 보고서 형태로 결과 보고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전에 그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고, 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설명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설명 자료는 친절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설명한 어떤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널찍 보고서 형태임에도 설명해야 되는 자료들이 시간을 넘어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시간 분량에 맞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자료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의 시선이 적절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했다가 이렇게 시선이 계속 분산되고 이 순서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보는 사람이 이건 친절하게 만든 보고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발표 자료라면 뭔가 대학생 때 PPT 작업했던 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많이 하셨겠어요. 네, 좀 이럴 때 좀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면 애니메이션 효과나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 효과를 넣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너무 많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또 버튼도 눌러야 되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에 굉장히 어떤 많은 또 시선의 변경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 자료예요. 직장인분들께서 이제 분석 쪽에 계신 분, 또는 어떤 통계들을 다루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걸 정기적으로 보고하셔야 될 때 주로 쓰이고, 또 어떤 과제, 어떤 계약된 형태로 어떤 분석이나 실험이나 이런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꼭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만드시는 보고서인데, 이런 데이터 중심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이런 거보다는 그 수치 하나하나가 적절한 위치에서 정말 제대로 잘 표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가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돼요.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도표 그래프보다 한눈에 이것이 이만큼을 차지하는구나, 이것이 점점 증가했구나, 감소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잘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널찍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또 잘 표현해도 발표하는 사람이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사람에 맞게 발표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이제 보고서형의 데이터 중심 자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널찍 보고서형의 결과 보고 자료예요.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시사항에 완결되었을 경우에 정리해서 이제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보고서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보고받는 사람,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 어떤 주체자, 발주기관 이런 데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속한 내용들이 눈에 잘 띄게, 그리고 앞뒤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게 해야겠죠. 결과 보고 자료인데 결과가 뭐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뭔가 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웃풋을 뭔가 더 명확하게 그렇죠. 전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자료는 뭔가 기업 공개나 주주총회 이럴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쓰이고요. 시장 속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라든지 기업의 위치가 또 어떻게 될까라는 또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보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혼란스럽거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 보고서임에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획안, 설득 자료예요. 자, 설득 자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나 사전에 어떤 공부 또는 이해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거에 설득 당할까 말까 이런 자세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 설득 대상이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설득 대상의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설득 자료를 보면은 그런 어떤 슬라이드 한 장에 아주 압축된 이미지 하나 또는 한 두세 줄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설득의 포인트라고 생각되면 그런 방법도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이 보고서는 네. 돈을 받고 싶을 때, 네. 투자 유치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투자 유치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설득 자료일 경우에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은 미리 다 보고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발표 내용을 듣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주변의 얘기,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 계속 반복한다면 그게 좋지 않겠죠.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혹시 폰트도 네.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 폰트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많이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 어떤 심리적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예쁘고 자연스럽네,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이 보고를 하다 보면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전달 잘 되는가 전달 잘 못 되는가가 이 폰트의 또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는 어떻게 보면은 보고받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원하는 폰트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전달되고 뚜렷이 잘 보이는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발표 자료 같은 공식 석상에서 그 슬라이드가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크기와 그리고 청중들이 앉아있는 곳까지의 거리,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그 거리가 멀다고 할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 아주 작은 폰트로 하는 것은 이제 걸맞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 심리적인 것보다는 잘 전달되는 것. 그리고 어떤 발표 장소의 특징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상사분들이 좋아하는 폰트, 네. 명조 굴림체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상사분들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상사분은 진짜 굴림이 아닌 명조 그 자체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 기호, 폰트에 대한 이 폰트를 꼭 해! 라는 것이 없다면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를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촘촘 보고서예요.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직전까지 말씀드린 어떤 널찍 보고서, 발표 자료용보다는 촘촘 보고서를 만드시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촘촘 보고서도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페이지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촘촘 보고서인데 설명 자료. 네, 대부분의 어떤 보고서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널찍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제, 소주제, 이 제목들 이런 것들이 눈에 일단 잘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제목들 따라가겠죠? 페이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제일 큰 제목도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중간 정도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의 노테이션, 이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1, 2, 3, 4 괄호 1, 괄호 2, 괄호 3 그 다음 가나다 이런 거겠죠?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이 보고서의 느낌은 공공자료에서 보도자료 이렇게 줄 때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제 공공 쪽의 어떤 퍼블릭 쪽의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어떤 큰 기업,
그리고 뭐 중견기업 이런 데서도 뭐 경영진 보고는 또 이런 내용이 많고요. 또 많은 경우에 뭐라고 할까 일정 기간 또 프로젝트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떤 보고서 형태로 이제 산출되는 부분, 연구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촘촘 보고서의 설명 자료 형태로 많이 작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촘촘 보고서인데 데이터 중심 자료예요. 이것은 발표 자료 중에서의 데이터 중심 자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자료는 뭐냐면은 보고서를 딱 보는 사람들이 어떤 누가 도와주지 않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에 관심이 있거나 분석 결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리고 특성들 이런 것들이 그 도표나 그래프에 잘 표현돼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도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촘촘 보고서인데 결과 보고자료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또 작성해야 되고 접할 수 있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런 내용은 처음에 발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들, 계획했던 내용들이 최대한 다 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어떻게 이 전체적인 분량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촘촘 보고서인데 설득 자료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설득 자료라고 하면은 발표 자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제안 발표장에서 띄우고 발표를 할 때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보는 두꺼운 또 자료가 있잖아요. 또 아까 우리 후배님 말씀하셨던 무슨 총회 이런 데서 설득 자료가 가지는 발표 자료의 특성을 어느 정도 촘촘 보고서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뭔가 발표 자료에는 차마 담지 못할 이런 디테일들을 담아줘야 하는 보고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색상이나 이런 도표로 좀 더 명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분들의 또 연령대나 취향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회의록형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의록은 그냥 회의록 아니야? 회의 끝나고 공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의록형임에도 설명 자료가 있어요. 어떤 날짜, 어떤 시간에 어떤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인데 그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리고 뭘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회의록형으로 이제 설명 자료의 역할을 띠면서 배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이 확정됐고 어떤 또 주체들이 의견을 냈고 그 주체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또 어떤 논의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 마무리를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뭔가 최대한 간결하게 뭐뭐 했음, 뭐뭐 합의함 이렇게 끝나는 느낌으로 간결하게 쓰는 건 맞나요? 맞는데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한 번은 이제 질문해야 돼요. 우리 회사 이제 전형적인 회의록 템플릿 선배님들이 하셨던 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땡땡 했음 이게 아니라 했습니다로 끝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전에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또 전통이 있는 문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회의록형인데 결과 보고 자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이제 선정할 때 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정할 때 그리고 이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제 결정될 때 이럴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쓰는데 숫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 보고의 수치적인 정량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살짝 저에게는 생소한 양식인데 이걸 보통 어떤 사람이 보고 받는 양식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용역 사업이나 외주를 준다고 표현하죠. 다른 기업에 맡길 경우에 그런 후보 기업이 몇 개가 있다. 그런데 경영진에서 그 3개 중에서 평가를 잘해서 한번 올려봐.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구성에 있어서 이 구성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자, 이 구성은 아마 최고의 전문가, 논리 전문가한테서 검증받은 보고서가 아마 제일 잘 만든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아니죠. 이 보고서의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이 그런 또 경영진이나 그런 분이 오케이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보고서가 잘 만든 그리고 잘 구성한 보고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초기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아니 이 보고서에 왜 기승전결이 없나 뭐 이런 장면들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근데 이 기승전결이 모든 보고서에 다 해당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설명자료, 발표 자료인데 설명자료를 기승전결로 하면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 자료인데 앞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결론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앞에 기승전 이렇게 너무 오래 끌면 빨리 결론 좀 얘기해줘 이렇게 되니까 기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전결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심 자료 같은 경우에도 기승전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중심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이 분야나 이 지금 아이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약간 앞에 부분 얘기해주고 결론 얘기해주고 결론 얘기해주고 이렇게 좋고요. 결과 보고 자료일 경우에는 역시 어떻게 보면 결론이 좀 앞에 나가는 것이 좋은데 결과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짧은 그 다음에 결 한 다음에는 승전 좀 이제 자세한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결론 중심으로 가는데 기승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차량을 소개한다. 기획안, 어떤 널찍 보고서 자료, 발표 자료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바로 이 차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 없이 바로 이 차의 장점은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촘촘 보고서의 설명 자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촘촘 보고서이고 그리고 설명 자료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맞겠죠. 예를 들면 이 촘촘 보고서인데 설명하는 내용 앞부분에 설명 자료인데 이제 널찍 자료로 발표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뭐 결과 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 중심 자료 같은 경우는 또 기승전결 다 가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중심 자료는 기승, 결 한번 때려주고 전 한번 때려주고 결 때려주고 또 전하고 결 때려주고 그래서 결과들이 뻑뻑뻑뻑 보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들이 요소요소에 딱딱딱 있구나. 마지막으로 기획안인데 이제 설득 자료일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촘촘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기승전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다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설득 자료다 보니까 필수적인 내용 전달해서 설득해야 될 내용들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어떤 보고서 양식이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승전결을 내가 교과서적으로 다 담았을 경우에 이걸 보시는 분이 지루하거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록형이에요. 회의록형은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설명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결과 보고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향후 계획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보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커뮤니케이션 때 우리 얘기 나눴죠? 이거를 끝까지 다 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간다? 아니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화면처럼 그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아주 제목들,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그 이후에 이 마크업 작업을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가져가야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구할 수 있었던 자료들은 다 넣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완성되면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서 이 정도가 완전히 채워진다면 내가 원하던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답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산이 아니야. 내가 말했던 건 이게 아니야. 그때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이렇게 마크업도 활용하시는 그런 보고서 작성의 지혜로움을 여러분들 발휘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작성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하시는데 참 힘든 경우가 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마크업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보고서 작성 종류 내용과 내용 구성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꿀팁으로 상사분들에게 원픽 받는 D2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 주미님이었습니다. 엑서빌티 신니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